네, 작지만 강한 스몰캡 오늘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몰캡 인사이트의 이재모 그로스 리서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지 종목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진 뷰티 사이언스 들고 오셨는데 화장품 소재 기업이죠. 일단 투자 포인트 먼저 보도록 하죠. 오늘 가지고 오신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요. 미국의 OTC 전용 ODM 신공장 건설이라고 가지고 오셨는데 일단 선진 뷰티 사이언스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화장품 안에서도 뭐 여러 가지 주력 제품이 있는데 우리가 뭐 선크림이라고 하죠. 자외선 차단제에 좀 주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 들어볼게요. 네, 동사가 네. 이제 소재 업체로 이제 상당히 실적이 좀 좋은 기업이긴 네. 한데요. 올해 이제 투자 포인트, 그러니까 핵심 모멘텀으로 볼 쪽은 방금 자막에 나오고 있지만 그 OTC 일반 의약품 관련된 그 신공장 건설에 우리가 주목해 보자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이게 이제 매출액이 크게 점법이 될 수 있는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이게 올해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리겠고요. 기존에 공장이 있었습니다. 충남 서산 자한 공장에 공장이 있었는데 추가로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 단계에 있고요. 아마 올해 6월 정도면은 이제 공장이 완공이 되고 실제 완공된 이후에 바로 이제 공장 가동이 되면서 매출액이 조금씩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제품들은 일단 대부분 다 미국 쪽 특히 선크림이나 요새 뭐 선케어 제품이라 부르는 이런 쪽과 관련된 제품이 만들어지면서 수출이 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공장에 우리가 주목해서 말씀드리겠고요. 미국에 있는 업체들이 지금 동사에게 많은 것을 부탁하는 것, 그 다음에 동사 입장에서는 가장 강점을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은 기존의 화장품 원료 소재를 만든 업체였기 때문에 동사에게 모든 제품을 맡겼을 경우에는 개발비를 좀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개발 속도를 좀 빠르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들이 있다 보니까 많은 글로벌 화장품 이제 완성체 업체들이 동사에게 우리에게도 이런 제품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이미 공장이 지어지기도 전에 요구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동사는 이 공장이 지어지고 나면은 매출이 빠르게 올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실적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투자 포인트도 들어가 볼 텐데 다음 투자 포인트는요. 자체적인 화장품 브랜드입니다. 아이레시피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지금 이 아이레시피에 대한 인기라고 해야 될까요? 흥행이 지속이 되고 있고 올리브영에도 좀 들어가면서 매출단이 오르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레시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까요? 네, 많은 화장품 업체들이 네. 그렇지만 기존에 하던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계속 회사를 성장을 시키려고 네. 합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도 원체 그 소재 자체가 좋다 보니까 우리도 일부 이제 브랜드를 만들어서 또 이 브랜드에 들어간 원소재가 또 선진 뷰티 사이언스 제품이다. 이런 또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마케팅 차원에서 21년도에 아이 레시피라고 하는 이 브랜드 런칭을 했습니다. 동사 제품은 지금 보시면 클렌징 밤, 그다음에 미스트 중심으로 팝업 스토어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화장품이 많이 팔리는 올리브영에도 이미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상생활 하시면서 올리브영 가보시면 아이 레시피라는 브랜드를 만나볼 수 있고요. 동사의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이랄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원체 소재가 좋다 보니까 사실 동사의 이 제품을 가져다가 많은 글로벌 화장품 업체들이 만들고 있는데요. 화장품 완제품을 만드는데 동사의 소재를 써서 좀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인디 브랜드 제품을 만들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 레시피가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는 브랜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동사 입장에서는 이 제품, 이 브랜드가 더 커지면 좋지만 뭐 엄청나게 키울 생각으로 또 런칭했던 건 아닙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원체 소재가 좋다 보니까 이 소재 마케팅을 위해서 아이 레시피라고 하는 브랜드를 런칭했기 때문에 서서히 키우는 그러면서 제품 포트폴리오를 강화시키는 이런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이레시피 그래도 좀 올리브영에도 입점이 되고 여러 가지 입소문을 타면서 흥행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요 포인트 두 가지로 짚어주셨는데 수익성이 개선이 되면 당연히 실적 성장으로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선진 뷰티 사이언스 앞으로의 실적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올해도 일단 네. 매출단에서는 최대 매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만 이제 영업이익률의 변동이 나올 수 있겠는데요. 우선 작년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한 110억 정도 나왔고 23년도 90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영업이익은 증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올해 매출 추정할 때는 매출이 최대 매출인데 영업이익은 좀 약간 보수적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대략 한 92억 정도 추정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앞서 투자 포인트 1번이었던
ODM 신공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이 새롭게 들어서고 하면은 당연히 제품이 가동이 되면서 매출은 늘어납니다. 매출이 늘어나면서 회계적으로는 비용도 같이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나 뭐 인건비 이런 것들은 고정비 성격인데요. 고정비는 정해져 있는데 매출이 확 늘어나는 건 아니죠. 동사의 신공장 같은 경우에 매출 캐파로는 사실은 500억이지만 첫 달부터 500억 매출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또 연간 매출에 500억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은 서서히 올라오는데 BEP라고 하죠.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하는 그 비용단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해 제가 영업이익은 약간 보조적으로 잡았고요. 아마 26년 가면은 이야기는 또 달라질 겁니다. 역시 매출은 최대 매출인데 영업이익은 더 좋아진다.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올해 여러분들이 실적을 보실 때 확인할 것들은 매출이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는지, 영업이익단에서는 얼마나 보조적으로 본 이 숫자가 빠르게 증가하는지 이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시장뿐만이 아니라 해외 시장도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화장품 기업이 예전보다는 중국 의존도를 지금 낮추고 있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중국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도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텐데 지금 미국도 그렇고 유럽 시장도 그렇고 중국 시장도 좀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죠? 맞습니다. 네. 동사는 일단 전체 매출의 85% 이상이 수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내 매출보다는 해외에서 매출이 어떻게 되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다른 화장품 업체들은 중국 쪽에서 약간씩 발을 빼고 있지만 동사는 좀 반대입니다. 오히려 중국 쪽 매출이 아주 가파르게 성장을 하면서 작년 기준 지역으로 봤을 때 가장 매출 규모가 큰 지역이 바로 중국이 됐습니다. 그럼 왜 중국의 매출이 동사 같은 경우 늘어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중국도 과거에는 화장품 얘기할 때 저가 공세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워낙에 현지 업체들도 브랜드가 들어오다 보니까 브랜드사 입장에서는 경쟁이 됐던 건데 요 중국 업체들도 제품의 수준이 좀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소재도 조금씩 좋은 걸 쓰고 싶은 요구가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동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국 업체들 중에 하이엔드급 제품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화장품도 수준이 올라오면서 소재단에서 더 좋은 걸 쓰고 싶다는 요구 때문에 동사에게 러브콜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중국에 수출하는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새 화장품 트렌드상 미국 쪽 역시 지금 매출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ODM 공장 같은 경우 대부분 다 미국향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쪽으로 매출이 더 확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의 수출 포지션에서는 중국과 미국이 빠르게 성장을 하는지 요거를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리스크 요인도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가 실적을 이야기할 때 이 고정비에 대한 부담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리스크도 한번 체크해 주실까요? 제가 앞서 실적에도 네. 말씀드렸지만 올해 가장 실적, 특히 영업이익의 변동 요인은 비용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정비, 그러니까 인건비나 감가상각비들은 매출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들어갈 수 있는 요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비용이 반영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발생되면 기업들은 실적이 약간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단기적 리스크인데요. 결국 리스크가 또 해소가 되는 시점들이 있습니다. 리스크가 해소된다는 것들은 다시 이게 악재가 호재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용은 고정돼 있고 매출이 더 늘어난다 그러면 이익률은 훨씬 더 증가가 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는 리스크가 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매출이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오히려 더 좋아지는 구조로 갈 수 있으니까 매출과 영업이익 어떤 비용 구조단에서 현재 상황과 향후 또 2년, 3년 뒤에 회사의 상황을 비교해가지고 보시면 또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외국인의 매도가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을 텐데 차트적인 분석과 함께 어떤 전략 가지고 가면 좋을까요? 화장품 업계도 1년을 놓고 보면 약간의 사이클을 타는데요.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은 화장품 업계 주가가 강했던 시기가 바로 상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는 약간 주춤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상반기가 상대적으로 좀 실적이 좀 잘 나온다 해요. 그래서 대체로 모든 기대감들이 상반기에 조금씩 반영되는 특징이 있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실적이 굉장히 좋다라는 이유와 함께 상반기 주가가 고공행진했지만 하반기는 도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사실 실적이라든지 전망을 놓고 보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가는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주가가 약간의 횡보 상태인데 당장 1분기나 2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가 오르세를 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전략상으로 보면은 지금이 매수하기엔 참 좋은 시기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이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지에모 그로스 리서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도어벨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